우리 아이, 내가 주는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있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죠. 사실 그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이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거든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언어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예쁜 말 8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의 평소 말투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자주 하는 말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아이의 말을 분석하는 걸 넘어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지능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아이와의 대화가 훨씬 따뜻해지고 육아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아이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바로 엄마가 너무 좋아, 아빠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같은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에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아이는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합니다. 즉,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무엇보다 큰 안도감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의 이런 표현을 절대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 쑥스러워서 혹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너 이제 형아니까 혼자서도 잘해야지 라며 떼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먼저예요. 엄마도 우리 아들이랑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화답해 주세요. 충분히 사랑받고 응석을 부려본 경험이 있는 아이일수록 막상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훨씬 더 용기 있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반도라의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복사하며 자라거든요. 집에서 부모님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많을수록 아이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언어를 배웁니다. 무엇보다 애정을 확실히 받고 있는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 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미소로 반응해주는 그 짧은 교환들이 쌓여서 아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뻐하는구나 라는 소중한 체험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건 표현의 방식 차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들입니다. 아이의 사회성과 자존감이 어떻게 말로 연결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로 사랑받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엄마, 아빠, 이것 좀 봐요 라는 호출이에요. 아이가 무언가를 보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부르는 건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느낀 기쁨이나 새로운 발견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같은 대상을 함께 바라보고 체험을 공유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아이의 언어 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폭발적으로 촉진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봐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가끔 설거지를 하거나 급한 일을 할 때 아이가 계속 부르면 조금 힘들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잠시만이라도 아이의 눈을 맞추고 보고 있다고 반응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장 가기 어렵다면 엄마가 이것만 금방 끝내고 꼭 보러 갈게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신뢰감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대단하다는 칭찬보다 어제보다 공을 더 높이 찼네 혹은
색깔을 정말 예쁘게 썼구나처럼 구체적으로 반응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을 부모님이 제대로 봐주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네 번째 신호는 주변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괜찮아 라는 한마디예요. 가족이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을 때나 친구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이가 살며시 다가와서 괜찮아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이의 공감 능력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를 보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부모와 따뜻한 교감을 많이 할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해요. 이건 사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거거든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엄마가 많이 놀랐지, 혹은 아파서 속상하겠다 라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셨던 그 경험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이 된 거예요. 자신이 받은 따뜻한 위로를 이제는 남에게도 돌려주고 싶어 하는 예쁜 마음이 자라난 거죠. 다섯 번째는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외치는 해냈어 혹은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무언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달려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취감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일수록 자신의 성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 반두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성공 체험들이 쌓일수록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을 부모님이 함께 기뻐해 줄 때 아이는 다음에도 도전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욕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냈네. 혹은 아까보다 더 빨리 성공했는 걸처럼 아이가 공들인 시간을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을 부모님이 알아준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난 이걸로 할래 라는 표현이에요. 옷을 고르거나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자신의 취향을 부모님이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은 아이의 의욕과 만족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평소에 부모님이 이거 입어 혹은 이거 먹어 라고 정해주는 대신 빨간 옷이랑 파란 옷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처럼 작은 선택지를 주며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 주셨다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결정한 것을 인정받는 경험이 쌓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표현에도 훨씬 당당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아이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스킨십을 요구하는 방식에서도 사랑의 증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엄마도 밥 먹어봐 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맛있는 과자를 먹다가 엄마 입에 쏙 넣어주거나 반으로 나눠주는 건 정말 대견한 일이죠.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적인 관계 기술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남을 돕거나 협력하려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걸 나눌 수 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걸 지금 남에게 줘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심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하는 공감 능력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아이가 자기 물건을 유독 못 만지게 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내 것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나누라고 혼내기보다 아이의 소중한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게 순서입니다. 아이가 먼저 선뜻 반을 나눠줄 때 고마워,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정말 행복해지네 라고 그 기쁨을 확실히 표현해 주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는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8번째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꽉 안아줘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스킨십 요청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안전기지로서의 부모 역할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거든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는 먼저 다가와 안아달라고 응석을 부립니다. 사실 부모님들 육아하다 보면 정말 바쁘잖아요.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다리 사이로 파고들면 가끔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딱 10초만 손을 멈추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뇌과학적으로도 포옹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순식간에 녹여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해 주거든요. 이 10초의 포옹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자주 하는 8가지 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 둘째, 일상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을 아는 것. 셋째, 자신의 발견을 부모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 넷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괜찮냐고 묻는 것. 다섯째, 자신의 성취를 솔직하게 자랑하는 것. 여섯째,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 일곱째,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습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이가 보내는 이런 소중한 신호들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엄마가 최고라고 말해주고 웃어주는 그 짧은 순간들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걷는 시간, 목욕하면서 함께 웃는 시간 하나하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끝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다 컸을 때 그때 우리 참 많이 사랑했지 라고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보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 방으로 가서 우리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예쁜 말을 자주 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